당신이 평생을 지친 채로 살아온 진짜 이유를 알고 싶은가? 그것은 당신이 큰 일을 너무 많이 짊어져서가 아니다. 엄직하게 들여다보면 당신을 지치게 한 것은 큰 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일들이었다. 누군가가 당신의 메시지에 답을 늦게 했을 때,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그 시간,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 반응이 적어서 묘하게 서운했던 그 자리, 동료의 한마디가 비판으로 들려서 잠을 설쳤던 그 밤, 작은 칭찬에 들떠다가 작은 비난에 무너졌던 그 모든 순간, 이 작은 흔들림들이 누적되어 당신의 평생의 무게가 되었다. 그리고 더 차가운 진실이 있다. 당신을 흔든 그 작은 일들은 사실 당신 인생의 진짜 자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그 메시지의 답이 늦었던 일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의 반응이 적었던 일이 당신을 결정짓지 않았다. 동료의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모든 일에 흔들렸다. 마치 당신의 인생 전체가 그 작은 미래에 달려있는 것처럼 흔들렸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당신의 그릇이 그 작은 일들이 다 들어가 버릴 만큼 작다는 것이다. 작은 일이 당신 안의 모든 공간을 차지해버릴 만큼 당신의 마음의 자리가 좁다는 것이다. 이 진실이 무겁다. 우리는 우리가 깊은 사람이라고 여겨왔다. 우리의 흔들림이 우리의 감수성이라고 짐작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따뜻함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깊은 감수성이 아니다. 그것은 작은 그릇의 모습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어떤 작은 일이든 자기 안의 모든 공간에서 흔들린다. 그릇이 큰 사람은 같은 일이 자기 안에 들어와도 작은 자리만 차지할 뿐이다.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차가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그의 그릇이 크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 평생에 걸쳐 들여다본 결과 그가 발견한 깊은 진실이 있다. 그는 사람의 그릇이 그 사람이 작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았다. 큰 일에서는 누구나 진지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큰 일에서의 모습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의 모습은 다르다. 작은 일에 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작은 일에 평온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다. 우리는 매일 작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우리의 그릇을 보여준다. 자기 자신의 일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가 매일 어떤 작은 일에 흔들리는가? 가장 흔한 자리는 사회관계망이다. 우리가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리면 그 반응을 신경 쓴다.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누가 보았는지를 자주 확인한다. 반응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반응이 적으면 묘한 서운함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가 올린 글의 의미가 그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그 반응이 진짜로 그 글의 의미를 만드는가? 좋아요가 100개 달렸다고 그 글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좋아요가 1개 달렸다고 그 글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숫자에 따라 마음이 오르내린다. 이런 흔들림이 우리의 매일을 만들어간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회관계망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작은 일에 끌려간다. 누군가의 글에 좋아요를 누를지 말지, 누군가의 댓글에 어떻게 답할지, 자기 글에 어떤 반응이 왔는지를 신경 쓰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 종일 우리는 사회관계망을 자주 확인한다. 그 확인 한 번 한 번이 우리의 마음을 작은 일에 매이게 한다. 잠들기 전에도 우리는 사회관계망을 본다. 그날의 마지막 흔들림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다. 직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동료가 우리에게 한 어떤 작은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린다. 그 말이 진짜로 우리를 비판한 말인지 아니면 그저 가벼운 말이었는지를 끊임음 없이 생각한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어조였는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일이 깊이를 잇는다. 우리의 마음이 그 작은 말에 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일에 깊이 집중하지 못한다. 일을 끝낸 후에도 그 말이 떠오른다. 집에 돌아가셔도 그 말이 마음에 있다. 잠들 때까지의 그 한마디 말이 우리를 흔든다. 가족 안에서도 작은 흔들림이
매일 일어난다. 배우자의 어떤 작은 표현, 자녀의 어떤 작은 말, 부모님의 어떤 작은 표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깊이 매여 있기 때문에 가족의 작은 일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가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지으면 우리는 그것을 분석한다. 자녀가 평소와 다른 말투를 사용하면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본다. 이런 분석과 들여다봄이 매일 누적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런 매일의 흔들림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이다. 큰 어려움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흔들림이 누적되어 우리의 인생이 무거워진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우리가 짊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 무거움이다. 그 작은 일들이 우리 인생의 깊은 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매여 매일을 살아간다. 이런 흔들림의 자리를 한 번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가 흔들리는 작은 일들 가운데 일주일 후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 정직하게 답하면 거의 없다. 한 달 후에는 더 적다. 1년 후에는 거의 모든 작은 흔들림이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마치 그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인 것처럼 흔들린다. 이 비대칭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곧 잊을 일들에 우리의 매일을 쓴다. 그러는 동안 우리 인생의 진짜 자리는 깊어지지 못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흔들림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의 가장 큰 흔들림의 자리는 사회관계망과 인간관계이다. 청년은 사회관계망에서 매일 매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자리에서 자기에 대한 작은 평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작은 인정과 거절이 매 순간 그에게 들어온다. 청년의 마음이 그 모든 것에 흔들린다. 누군가가 자기 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일, 친구가 자기를 모임에 부르지 않은 일,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 어떤 말을 했다는 일이 청년에게 큰 일이 된다. 그가 잠을 설치고 마음이 무거워지며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 청년기에 이런 흔들림이 누적되면 청년의 그릇이 자라나지 못한다. 그는 매일 작은 일을 끌려다니며 자기만의 깊은 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는 같은 패턴 속에 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자리에서 그는 작은 일에 끊임없이 흔들린다. 그가 자기 인생의 깊은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늘 표면에 작은 일에 매여 살아간다. 중년기에는 흔들림의 자리가 더 다양해진다. 직장의 작은 일, 가족 안의 작은 일, 인간관계의 작은 일, 자녀의 작은 일, 부모님의 작은 일이 매일 우리에게 다가온다. 중년의 사람은 그 모든 작은 일에 흔들리며 매일을 산다.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든 어떤 자리도 그 흔들림을 막아주지 못한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는 안정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은 매일 흔들린다. 이런 흔들림이 그를 지치게 한다. 중년의 사람이 자주 깊은 피로를 느끼는 이유 가운데 큰 부분이 이 작은 흔들림의 누적에 있다. 중년기의 또 다른 깊은 흔들림은 직장에서의 작은 평가이다. 상사가 자기에게 한 어떤 말, 동료가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작은 평가가 그의 마음을 흔든다. 자기 평생을 직장에 바쳐온 사람일수록 이런 작은 평가가 더 깊이 흔든다. 자기 평생의 가치가 그 작은 평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노년기에는 작은 일이 더 깊이 흔들 수 있다. 노년의 사람은 외부의 자리가 줄어드는 시기에 있다. 사회적 자리가 작아지고 영향력이 줄어들며 자기를 둘러싼 분주함이 사라진다. 그래서 자녀나 손자의 작은 말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 자기에게 한 어떤 작은 말, 자녀의 어떤 작은 표현, 손자의 어떤 작은 행동이 그의 하루를 결정한다. 그가 잠들기 전까지 그 작은 일이 마음에 머문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면서도 차갑다. 우리가 매일 작은 일을 그토록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의 그릇이 작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무겁다. 우리는 우리의 흔들림이 깊이 있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깊이가 아니라 작은 자리이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좁아서 작은 일이 그 안을 다 차지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들여다봄이 우리에게 자기 비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평생 작은 그릇으로 살아온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지 못해서이고 자기만의 든든한 토대를 만들지 못해서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릇을 키워갈 수 있다. 매일의 작은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작은 일에 그토록 흔들리는지에 대한 더 깊은 본질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그 흔들림을 만들어내는지, 우리의 어떤 자리가 그 작은 일을 키워서 큰 일로 만드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그릇을 키워갈 수 있는 동기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 깊이 통찰한 진실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이 있다. 그는 우리가 작은 일에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작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마음의 자리가 작은 사람은 작은 일이 자기 안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한 사람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작은 칭찬과 작은 비난이 그의 하루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자리가 큰 사람은 다르다. 같은 작은 일이 그 안에 들어와도 그의 마음 안에서 작은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자리의 크기가 그릇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과 그릇이 큰 사람이 같은 일을 만나도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 일에 매여서 흔들리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그 일을 자기 안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리에 머문다. 같은 비난을 받아도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것을 자기 가치의 부정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흔들린다. 그릇이 큰 사람은 그것을 그저 한 사람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리에 그대로 머문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가장 깊은 자리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든든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게 된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정확히 모르니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자기 가치의 기준이 된다. 누군가가 자기를 좋게 평가하면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가 자기를 나쁘게 평가하면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 자기 가치의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흔들린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든든한 사람은 다르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안다. 자기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안다. 그래서 외부의 평가가 그의 가치를 만들거나 부정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그를 칭찬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가 좋게 보였다는 의미일 뿐이다. 누군가가 그를 비난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가 어떻게 보였다는 의미일 뿐이다. 두 평가 모두 그 사람의 마음 안의 일이지 그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 평가 안에서 받아들일 부분만 받아들인다. 칭찬에서 자기가 잘한 부분에 대한 정직한 인정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칭찬이 자기 가치의 증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비난에서 자기가 정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정직한 지적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비난이 자기 가치의 부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두 평가 모두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낸다. 또한 우리가 작은 일을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자신의 가치와 연결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한마디 칭찬을 자기 가치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한마디 비난을 자기 가치의 부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작은 일이 우리의 가장 깊은 자리를 흔든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한마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한순간의 표현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거나 부정할 자리에 있지 않다. 이런 연결을 만드는 패턴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들여다보자.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패턴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배웠다. 부모의 칭찬을 받으면 좋은 아이고 야단을 맞으면 나쁜 아이라고 여겼다. 선생님의 평가가 우리의 능력을 결정한다고 받아들였다.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은 친구이고 인정받지 못하면 나쁜 친구라고 여겼다. 이런 패턴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았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진실은 이런 패턴이 우리를 작은 그릇 안에 가둔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가치를 외부에 두면 우리는 작은 그릇이 된다. 외부의 모든 변화가 우리의 가치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한마디가 우리의 가치를 만들거나 부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그 한마디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릇이 작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가치를 자기 안에 두면 우리의 그릇이 커진다. 외부의 어떤 변화도 우리의 가치를 흔들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우리만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간다. 매일 자기 자신과 만나고 매일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매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간다. 이런 자기와의 관계가 우리의 가치에 든든한 토대가 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작은 일을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작은 일과 큰 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같은 무게로 보인다. 사회관계망의 작은 반응과 우리 인생의 큰 결정이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흔든다. 동료의 한마디 말과 가족의 깊은 일이 같은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분별 없음이 우리를 매일 흔들리게 한다.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에는 깊이의 차이가 있다. 어떤 일은 정말로 우리 인생의 깊은 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건강, 우리의 깊은 관계, 우리 인생의 방향에 관련된 일이 그렇다. 이런 일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흔들리는 작은 일들은 우리 인생의 진짜 자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관계망의 반응, 동료의 한마디,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그렇다. 이런 일을 우리가 매일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분별이 자라나면 우리는 작은 일에 매이지 않게 된다. 큰 일에는 깊이 들여다보고 작은 일은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다. 이런 분별이 그릇을 키우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이런 분별을 만들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같은 무게로 다가온다. 이런 마음의 작동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어떤 사람이 사회관계망에 어떤 글을 올렸다고 하자. 그 글에 평소보다 반응이 적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이 작은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는 그 작은 일을 자기 가치의 부정으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자기 글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가 깊이 흔들린다. 하루 종일 그 일이 마음에 있다. 다음 글을 올릴 때 그는 자기를 의심하게 된다. 이 작은 일이 그의 매일을 만들어간다. 같은 일을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는 그 작은 일을 그저 작은 일로 본다. 사회관계망의 반응이 평소보다 적었다는 것은 그저 그날의 상황일 뿐이다. 사람들이 다른 일에 바빴거나 자기 글이 그 시간대에 잘 보이지 않았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자기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 일을 자기 자리에서 계속한다. 그 작은 일이 그의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지 않는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마음의 작동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의 그릇이 작은 청년은 또래의 평가에 매우 흔들린다. 또래의 한마디, 또래의 표정, 또래의 작은 반응 하나에 그의 마음이 오르내린다. 그는 자기 가치를 또래의 평가에 맡기고 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인생의 깊은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 매일 또래의 평가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 같은 청년기에 그릇이 큰 청년은 다르다. 그는 또래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안다. 그래서 또래의 작은 반응이 그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는 자기만의 길을 든든하게 가면서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청년이 된다.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매우 깊은 사람이 된다. 중년기에 그릇이 작은 사람은 직장의 작은 일에 매일 흔들린다. 상사의 한마디, 동료의 한 표현,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그의 하루를 결정한다. 그가 평생을 직장에 바쳐온 사람일수록 이런 흔들림이 더 깊다. 자기 평생의 가치가 그 작은 평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같은 자리에서 그릇이 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 일을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다.
자기가 잘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그가 안다. 그래서 외부의 평가가 그를 흔들 자리에 있지 않다. 노년기에도 같은 차이가 있다. 그릇이 작은 노년의 사람은 자녀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 깊이 흔들린다. 자녀가 자기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자녀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그의 하루를 결정한다. 그가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산 사람일수록 자녀의 작은 반응이 그를 더 깊이 흔든다. 같은 자리에서 그릇이 큰 노년의 사람은 다르다. 그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평온하게 머문다. 자녀의 작은 말이 그의 평온을 깨뜨리지 못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깊다. 우리가 작은 일에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의 자기 가치를 외부에 두고 있기 때문이고 작은 일과 큰 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그릇이 작은 것이 그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을 키울 수 있다. 자기 가치를 자기 안에 두는 자세를 키워가고 작은 일과 큰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의 깊은 자세에 대해 더 살펴보게 될 것이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그는 작은 일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차가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작은 일을 깊이 느끼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깊이 느끼는 것과 흔들리는 것은 다른 일이다. 깊이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흔들린다는 것은 그 일에 자기 마음 전체가 끌려가는 것이다. 그릇이 큰 사람이 누군가의 칭찬을 받았다면 그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인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에게 따뜻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그 따뜻함을 누린다. 그러나 그 칭찬이 그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가 그 일을 잘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본 것이지. 그 칭찬이 그의 전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안다. 그래서 그가 그 칭찬에 들뜨지 않는다. 평온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리에 머문다.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비난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는 그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 그 비난 안에 자기가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본다. 만약 그 비난이 옳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정정한다. 그러나 그 비난이 그의 가치를 부정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만약 그 비난이 옳지 않다면 그것을 흘려보낸다. 그 사람의 마음의 한순간의 표현일 뿐이라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흔들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에서 그가 평온을 잃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그의 가치가 외부의 평가에서 오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를 안다.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기가 어디에서 부족한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안다. 그 알미, 그의 가치의 토대이다. 외부의 어떤 평가가 와도 그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매일의 작은 일이 자기 인생의 진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사회관계망의 한 반은 누군가의 한마디 말,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자기 인생의 깊은 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가볍게 흘려보낸다. 그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인생의 진짜 의미, 자기에게 진짜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의 마음의 자리이다. 작은 일이 그 자리를 흔들지 못한다. 이런 사람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가 아침에 사회관계망을 열어 자기 글에 반응을 본다. 평소보다 반응이 적다. 그는 잠시 그것을 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일을 한다. 그 반응이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지 않는다. 출근하는 길에 그가 누군가에게서 어떤 말을 듣는다. 그 말이 그에게 비판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들여다본다. 그 말 안에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부분이 없다면 흘려보낸다. 그가 직장에 도착해서 자기 일을 시작한다. 그 작은 일들이 그의 일을 흐리지 않는다. 저녁에 그가 집에 돌아간다.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낸다. 자기 자신과의 시간도 가진다. 자기를 위한 작은 시간 동안 그는 그날의 작은 일들을 정리한다. 어떤 일이 의미 있었는지, 어떤 일이 그저 흘러간 일이었는지를 들여다본다. 의미 있는 일은 깊이 받아들이고 그저 흘러간 일은 가볍게 보낸다.
잠자리에 들 때 그는 평온하다. 그날의 어떤 작은 일도 그의 잠을 막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일년이 다른 사람의 일년과 다르다. 다른 사람은 매일 작은 일에 끌려다니며 지치는 일년을 보내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자리에 든든하게 머문 일년을 보냈다. 그가 만든 일, 그가 깊어진 관계, 그가 자기 자신과 만난 시간이 누적되었다. 다른 사람은 매일 흔들리는 동안 자기만의 자라남이 없었다. 그릇이 큰 사람의 인생이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쇼펜하우어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에 대해 가르치는 깊은 진실이 있다. 그는 큰 그릇이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균형이라고 보았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듣는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받아들임이 그의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올 자리도 있고 자기 자신의 자리도 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런 균형이 그를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는 따뜻하면서도 든든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면서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들으면서도 그 평가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인간관계는 매우 깊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 깊은 따뜻함을 느낀다. 그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동시에 그가 자기 자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자세가 그를 든든한 친구이자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다. 또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진짜 자리에 깊이 머문다. 그는 작은 일을 흔들리지 않으니 자기 일에 깊이 집중할 수 있다. 가족과의 시간을 깊이 누릴 수 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매일 작은 일에 끌려다니는 동안 그는 자기 인생의 진짜 자리에 머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매우 달라진다. 이런 자세는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알면 우리는 외부의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우리의 가치가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큰 그릇을 가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작은 그릇 안에 머물게 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깊어지는가? 매일 잠시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기에게 묻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간다. 그 친구 관계가 우리에게 큰 그릇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된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다양한 자리에서 살펴보자. 청년기에 큰 그릇을 가진 청년은 또래와 다르다. 또래는 작은 평가에 매일 흔들린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회 관계망의 반응이 적어도, 친구의 한마디가 비판적으로 들려도, 어떤 모임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그가 평온하게 머문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안다. 이런 청년이 어른이 되면 든든한 사람이 된다. 중년기에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 다르다. 동료의 한마디, 상사의 평가, 작은 갈등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 일을 자기가 안다. 외부의 작은 평가가 그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자기 일에 깊이 집중할 수 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배우자의 작은 표정, 자녀의 작은 말이 그를 흔들지 못한다. 그가 자기 자리에 든든하게 머물러서 가족에게 따뜻한 토대가 된다. 노년기에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가장 깊다. 그는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과 만나왔다. 그래서 노년의 자리에서 그는 매우 평온하다. 자녀의 작은 일이 그를 흔들지 못한다. 외부의 어떤 변화도 그의 평온을 깨뜨리지 못한다. 그가 자기 자신과의 가장 깊은 관계 안에서 평온하게 머무는 노년이 된다. 이런 노년의 사람이 가장 깊은 평온의 자리이다. 다른 노년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매일 흔들리는데 그는 자기만의 깊은 자리에 든든하게 머문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다. 큰 그릇이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균형이라는 것이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따뜻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깊이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그에게 가장 깊은 평온과 가장 든든한 인간관계를 가져다 준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일희일비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거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의 핵심은 마음의 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마음의 거리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과 우리 자신 사이에 작은 공간을 두는 것이다. 평소에 우리는 그 거리가 없다. 어떤 일이 다가오면 그것이 즉시 우리 마음 전체에 자리 잡는다. 칭찬이 오면 우리가 칭찬 그 자체가 된다. 비난이 오면 우리가 비난 그 자체가 된다. 우리와 그 일 사이에 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끌려다닌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가 그 일을 들여다보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별하며 그 일에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거리가 그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가 그 일을 들여다보는 자리에 머물 수 있다. 그 일에 끌려가지 않고 그 일을 다룬다. 이 마음의 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누군가가 그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하자. 평소의 사람이라면 그 비난이 즉시 자기에게 들어와서 마음 전체를 차지한다. 그가 비난을 받은 사람이 되어 깊이 흔들린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 비난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잠시 그것을 본다. 이 비난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비난에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그가 비난과 함께 있지 않고 비난을 들여다보는 자리에 있다. 이 들여다봄에서 그는 분별을 한다. 비난에 옳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자기를 정정할 부분이 있다면 정정한다. 비난에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낸다. 그 사람의 마음의 한순간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흔들지 않는다. 이런 모든 분별이 마음의 거리 안에서 일어난다. 거리가 없으면 분별이 없다. 그저 비난에 끌려갈 뿐이다. 마음의 거리는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알고 자기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며 자기 인생의 진짜 자리를 알 때 마음의 거리가 자라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든든한 사람은 외부의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토대가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매일의 작은 시간에서 자라난다. 매일 잠시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조용히 앉아 있거나 자기의 마음을 글로 적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 동안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서 떨어진다. 사회 관계망을 보지 않고 누군가의 연락에 매이지 않고 어떤 일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된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무엇에 흔들리는지, 자기가 무엇에 평온해지는지를 알게 된다. 이 알미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의 마음의 토대가 된다. 외부의 작은 일이 그 토대를 흔들지 못한다. 또한 마음의 거리를 만드는 일은 매일의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 그것을 알아차린다. 사회관계망의 반응에 흔들렸을 때 그것을 알아차린다. 작은 일에 깊이 들떴거나 깊이 가라앉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린다. 이런 알아차림이 거리의 시작이다. 처음에는 사후에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해도 된다. 1시간 전에 우리가 어떤 작은 일에 흔들렸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 일이 진짜로 우리 인생의 깊은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는지를 들여다본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저 그 순간의 작은 일이었고 우리가 그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이런 들여다봄이 누적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자라나면 우리는 마음의 거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어떤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춘다. 그 일에 즉시 끌려가지 않는다. 잠시 그것을 들여다본다. 이 일이 진짜로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그저 작은 일을 불과한가? 이런 물음 안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그 일에 적절한 반응을 선택한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의 마음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자. 그의 마음에는 깊은 공간이 있다. 외부의 일이 그 공간에 들어와도 그 공간 전체를 차지하지 않는다. 작은 자리만 차지할 뿐이다. 큰 일이 들어와도 그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 공간 안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자기 자신과의 함께함이 깨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공간을 가진 사람은 평온하다. 그는 매일 흔들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리에 있다. 같은 일이 그에게도 일어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차가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그의 마음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공간이 그에게 평온의 자리를 만들어준다. 쇼펜하우어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깊은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보았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변할 수 있다. 친구가 멀어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으며 가족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평생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겪든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함께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든든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든든한 사람은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에서 무엇을 잃어도 자기 자신은 잃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떠나도 어떤 자리를 잃어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 이런 자기와의 깊은 관계가 그의 인생의 가장 든든한 토대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에 마음의 거리를 만들기 시작한 청년은 또래와 다르다. 그는 사회관계망에서 작은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사회관계망을 본 후에도 자기 자신과의 시간으로 돌아온다. 친구의 한마디 말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가 그 말을 듣지만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청년의 어른의 시기를 만들어간다. 중년기에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직장에서 다르다. 동료의 한마디, 상사의 평가, 작은 갈등이 그에게 다가와도 그가 잠시 멈춘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분별한다. 받아들일 부분만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부분은 흘려보낸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의 작은 표현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그것을 들여다본다. 이런 자세가 그의 일상을 평온하게 만든다. 노년기에 평생에 걸쳐 마음의 거리를 키워온 사람은 매우 깊은 평온 속에 있다. 그가 자녀의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그의 평온이 깨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의 평생에 걸친 만남이 그에게 가장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노년의 사람이 가장 깊은 어른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다. 마음의 거리가 우리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에서 그 거리가 자라나고 매일의 알아차림에서 그 거리가 키워진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그릇을 키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얼마나 자주 작은 일을 흔들리는지, 왜 우리가 그토록 흔들리는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의 깊은 자세, 그리고 일희일비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거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어떻게 그릇을 키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함께 마주할 시간이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이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작은 일을 흔들리며 살아왔고 그 패턴은 매우 깊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자동으로 외부의 일에 끌려간다. 이런 패턴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연습이다.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더 깊은 자리로 옮겨가는 길이다. 처음에는 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 어렵다. 어떤 큰 비난, 어떤 깊은 칭찬, 어떤 무거운 일에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자리에서부터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일상의 작은 흔들림이 다가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이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이 일이 진짜로 내 인생의 깊은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가?
아니면 그저 작은 일에 불과한가? 이 물음이 매우 깊다. 우리가 이 물음을 묻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가 매일 흔들리는 일들의 진짜 크기를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일이 우리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회관계망의 반응, 누군가의 한마디 말, 일상의 작은 갈등이 우리 인생의 깊은 자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 이 봄이 우리에게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주는 첫걸음이다. 매일의 알아차림은 사후에 시작해도 된다. 하루를 마치고 그날 우리가 흔들렸던 자리들을 떠올린다. 어떤 일에 우리가 흔들렸는지, 그 일이 진짜로 그만큼 흔들릴 만한 일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본다.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는 작은 일에 흔들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일이 일주일 후에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일이었다는 것을 본다. 이런 사후 들여다봄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그 순간에 알아차리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잠시 멈출 수 있고 깊은 숨을 한번 쉴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그 일이 진짜로 큰 일인지를 묻는다. 이 작은 멈춤이 우리에게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준다. 우리가 그 일에 즉시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자리에 머문다. 이런 자리가 매일 누적되면서 우리의 그릇이 천천히 커진다. 또 한 가지 매일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늘려가는 일이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도 된다. 매일 10분이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을 보지 않고 누군가의 연락에 매이지 않으며 외부의 자극에서 떨어져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조용히 앉아 있는다. 이런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하다.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일이 낯설다. 그러나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와 머물면서 그 자리에 익숙해진다. 자기 자신과 있는 일이 점점 편안해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편안해지면 외부의 작은 일에 매이지 않게 된다. 자기 안에 든든한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어떤 일에 흔들렸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로 중요했는지를 본다. 이런 들여다봄이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만들어준다.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하는 능력이 자라난다. 매일 사소한 일에 흔들리는 일이 줄어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사회관계망과의 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사회관계망은 우리를 매일 흔들리게 하는 가장 큰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 수십 번 흔들린다. 누군가의 글에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 글에 어떤 반응이 왔는지 확인하며 다른 사람의 빛나는 모습에 자기를 작게 만든다. 이 자리와의 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이 자라나기 어렵다. 사회관계망과의 거리를 만드는 일이 갑자기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매일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가는 것이다. 매일 10분씩, 20분씩 줄여간다. 줄인 시간을 자기 자신과의 시간이나 좋은 책과의 시간에 쓴다. 이런 작은 변화가 매일 누적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다. 우리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우리의 평온이 자라난다. 이런 모든 작은 변화에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평생 작은 일을 흔들려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자기를 비난할 수 있다. 왜 내가 그렇게 작은 그릇으로 살아왔는가? 왜 내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그러나 자기 비난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따뜻해야 한다. 우리가 평생 작은 그릇으로 살아온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갖지 못했고 자기만의 든든한 토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그저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면 된다. 이런 자기 너그러움이 변화의 깊은 토대가 된다. 이런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그릇이 자라난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점점 덜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작은 일에 매이지 않게 되고 사회관계망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되며 누군가의 한마디 말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공간이 자라나는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매일의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자. 청년이라면 사회관계망과의 거리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사회관계망 사용 시간을 줄이고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다. 또한 또래의 작은 평가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한다. 또래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잠시 멈추어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런 연습이 청년의 어른의 시기를 만들어간다. 중년의 사람이라면 직장과 가족의 작은 일에서 알아차림을 시작할 수 있다. 동료의 한마디에 흔들렸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가족의 작은 표현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이다. 매일의 작은 멈춤이 누적되면서 그의 일상이 평온해진다. 또한 매일 짧은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의 사람이라면 자녀의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자녀가 자기에게 한 어떤 말, 자녀의 작은 표현에 즉시 흔들리지 않고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자녀의 그 작은 일이 자기 인생의 진짜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를 묻는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자세가 노년의 평온에 가장 깊게 만들어준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깊은 가르침은 따뜻하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그릇이 작다는 증거라는 그의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차갑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법, 자기만의 든든한 토대를 만드는 법, 그리고 외부의 어떤 일에도 평온하게 머물 수 있는 깊은 자유를 가르쳐주는 따뜻한 지혜이다. 큰 그릇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 외부의 어떤 작은 일도 우리의 평온을 깨트리지 못한다. 큰 일이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그 일을 다룰 수 있다. 이런 평온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자유의 자리이다. 외부의 흔들림에 매여 살지 않고 자기만의 깊은 자리에 머무는 자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변화가 평생에 걸친 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 번에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는다. 어떤 날은 잘 멈출 수 있고 어떤 날은 다시 작은 일에 흔들린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과 작은 멈춤을 누적시키면서 우리는 천천히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작은 일에 매이지 않는 자리에 머물기를, 우리의 그릇이 매일의 작은 연습으로 천천히 자라나기를,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든든한 토대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자기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작은 일에 매일 흔들리는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깊은 자리에서 평온하게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친다. 우리의 매일이 작은 알아차림의 연습으로 시작되기를, 그 연습이 누적되어 우리를 큰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온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